네, 이번에는 데이터의 입력, 수정, 삭제 세 가지를 이제 한 단어로 해서 다룰 건데요. 얘네들은 셀렉트처럼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데이터 입력입니다. 흔히 인설트절이라고 부르고요. 먼저 insert into 한 다음에 저장할 테이블 이름 명시하고요. values 뒤에 저장할 값들을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자, 숫자 형식의 데이터는 따옴표 없고요. 그 밖의 형식, 문자열이나 날짜 형식은 콧따옴표로 감싸시면 돼요. 쌍따옴표는 안 써요. 자, 여기에 값을 나열할 때는 우리 테이블 구조 보면은 DSC 명령어로 테이블 구조 볼 수 있었죠. 그때 출력되는 순서대로 값을 출력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학생 테이블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DSC 그 다음에 student 하면은 테이블 구조가 쭉 출력이 된단 말이죠. 그 구조에 맞게 순서대로 값들을 넣어야 돼요. 세미콜론 나오기 전까지는 엔터키 맘대로 쳐도 되고요. 이때부터 콧따옴표하고 콤마하고 전쟁이에요. 콧따옴표 빼먹어갖고 이제 구문 에러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면 자, 상대적으로 쉬운 디파트먼트를 갖고 갈게요. insert into department 라고 할 때 dsc department 라고 하면은 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구조가 나오잖아요. 이 순서에 맞게 넣어야 돼요. to department values 300 dname은 hello world 해서 저장하면은 한 개의 데이터가 반영됐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조회해보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근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 1년 지금 우리 테이블이 이건 조금 이따 따로 설명이 나올 텐데 1년 번호가 기존 거랑 중복되면은 저장이 안 됩니다. 왜냐면 1년 번호라는 게 개념적으로 중복될 수 없는 값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예요. 따옴표 하나 빼먹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따옴표가 지금 여기서 열고 여기서 닫혔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연 따옴표가 닫히질 않았기 때문에 구문이 끝난 걸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나오면 따옴표 하나 빼먹은 거야. 그럼 그냥 따옴표 하나 찍고 세미콜론 눌러버리세요. 이건 구문 에러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일단 문장을 끝내놓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따옴표를 열었는데 혹시라도 닫는 걸 까먹었다. 어딘가에 따옴표 짝이 안 맞으면은 구문이 끝나지 않고 이렇게 아무리 엔터를 쳐도 이렇게 계속 들어가니까 강제로 콧따옴표 하나 찍고서 세미콜론 넣어버리세요. 그래서 그럼 접속을 다시 해야 되잖아. 되긴 하는데 컨트롤 C 누르면 아예 이렇게 하면은 안 먹는다. 컨트롤 C 지금 이렇게 해갖고 여러 번 눌러갖고 구문을 강제로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 테이블의 구조에 맞춰서 저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dsc student 라고 해서 스튜던트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에 저장될 값을 하나씩 매칭시켜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씩. 이제부터 눈 빠져요. 이거 진짜. 하나씩 매칭을 시켜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학과 번호랑 교수 번호를 저장하는데 만약에 학과 번호를 저장한다고 칩시다.
자, 이게 현재 학과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학과 번호를 저장하는데 500번이라고 저장을 했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뒤에서 따로 설명을 할 텐데,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요, 없는 학과 번호를 저장하려고 들면 저장을 거부하고 에러내요. 그러니까 학과 번호는 반드시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넣어야 돼. 담당 교수 번호도 마찬가지고요. 담당 교수도 없는 교수의 번호를 그냥 임의로 지정하면은 에러 납니다. 이렇게 데이터 만들면 되고요. 자, 데이터가 저장됐으면은 다시 셀렉트를 해서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근데 셀렉트전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셀렉트 할 때 별표를 쓰는 것보다는 컬럼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는 게 성능이 더 좋다 그랬죠. 인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해버리면 SQL이 이 값들이 각각 어떤 컬럼에 대응되는지 일일이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인설트절을 할 때 테이블 이름 뒤에 괄호 열고 컬럼 이름들을 다 나열을 해줘요. 그러면 요 컬럼과 요 값, 이 컬럼과 이 값, 이런 식으로 1대1로 짝을 맞춰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 구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컬럼 순서랑 달라도 돼요. 짝만 맞으면 돼요.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내가 컬럼을 한 7개를 명시를 했어. 근데 저장되는 값은 6개밖에 명시 안 했어. 그럼 짝 안 맞으니까 당연히 에러 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인설트문은 이런 형태예요. 인설트 인트 스튜던트 가로 열고 저장할 컬럼 이름을 다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씩 매칭될 값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 솔직히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귀찮아야 유저가 편해요. 여러분들은 귀찮음을 감수해야 돼. 코딩하면서 편한 건 없어요. 자, 저장하면은 저장된 내용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 저장 구문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의 구조를 확인했을 때 우리 전에 요거 2개만 봤었죠. 이제 나머지 것들이 하나씩 이제 오픈이 될 거예요. 여기 널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널 데이터가 미확인값, 즉 빈값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네. 여기 널이라는 거는 빈값을 허용하는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과의 위치는 널을 허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필수 항목인 경우에 값을 안 넣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insert into에서 아예 그 컬럼을 명시를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학과 번호와 학과 이름은 저장이 되겠지만 위치는 저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널이라고 되는 거죠. 이거 명시적으로 널이라고 넣는 방법도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insert into values라고 하면은 요 안에 테이블 구조에 맞게 값들을 일일이 나열해야 되죠. 이 경우에는 대놓고 널이라고 적습니다. 주의할 거는 널은 따옴표로 감싸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결합하면 insert into department 괄호 열고 dptno dname log 괄호 닫고 values 그 다음에 뭐 302번 학과 이름은 뭐뭐뭐 그리고 여기는 대놓고 널이라고 기입하면 되는 거죠. 이게 완전체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SQL 작성하면서 귀찮아도 그 귀찮은 거를 그대로 다 하셔야 시스템 성능에 이득이 돼요.
자, 이번엔 날짜 데이터 입력 방법이에요. 날짜 데이터. 컬럼에서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인 애가 있고요. 그냥 데이트인 애가 있어요. 앞에 거는 시간까지 같이 저장하는 거고 뒤에는 날짜만 저장하겠죠. 이때는 그냥 연월 10분초 형식으로 헛다운표 감싸시면 됩니다. 자릿수 다 2자리씩 맞추시면 되고요. 시간제는 24시간제예요. 만약에 데이터 타입이 데이트 타임인데 날짜만 저장했다. 그럼 자동으로 세팅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수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뭐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입사일이 이때다 라고 하면은 저장할 때 입사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셀렉트를 했을 때 시간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자동 세팅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학과 번호 102번 근데 생뚱맞게 701번 이런 거 저장하면은 저장 거부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학과 번호는 저장 거부하고요. 교수 번호 기존 데이터랑 중복되면은 저장 거부합니다. 저장 테스트 하실 때 이런 거 유념하세요. 자, 날짜 데이터를 입력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함수를 쓰는 거예요. 날짜 데이터가 저장되는 위치에 now 함수를 지정하면 이게 현재 시각이었죠. 그럼 자동으로 그 SQL이 실행되는 시점에 시각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 입사일이 저장되는 위치에서 now라고 지정한 거죠. 함수 호출이기 때문에 헛다운표 없어요. 헛다운표로 감싸버리면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를 넣는 거니까 저장이 안 되겠죠. 수당은 널로 들어갔고 학과 번호는 202번. 나머지 뻔한 거는 뭐 굳이 얘기 안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게 인설트. 자, 학교 다닐 때 혹시 반에 이름 똑같은 친구 있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보통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을 어떻게 구별하지? 어떻게 구별해? 친구들끼리는 뭐 별명을 붙여서 해결하죠. 친구들끼리는 각각의 그 이름 똑같은 친구 2명한테 별명을 붙여서 얘기를 해요. 왜냐면 그 별명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같은 친구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부를 때는 대부분 출석 번호를 쓸 거예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대상을 식별하는데 가장 만만한 게 일련 번호 책이에요. 일련 번호가 다르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나머지 정보가 똑같아도 이 일련 번호로 고유하게 식별할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안 가나? 나도 도서관 가본 지 되게 오래되긴 했어요. 올해가 뭐야? 거의 20년 넘었다. 졸업한 지가 20년이니까. 자,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가끔 인기 있는 책들은 똑같은 책을 여러 권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책들을 구별하는 건 그 책에 부여된 도서 번호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야 도서 번호로 구별이 돼야 이제 몇 번 책을 누가 대여해 갔다 라는 게 식별이 되니까.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컬럼에는 각각의 행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일련 번호 필드가 필요해요. 이 일련 번호 필드를 기본 키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PK라고 많이 불러요. 그래서 아마 그 10필드 가면 PK 그럴 거야. 다른 걸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프라이머리 키 얘기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 보면은 301번 데이터가 2개가 지금 들어있죠. 이거 지금 우리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저장 못해요. 이거 제가 포토샵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where dptno가 301번이란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했을 때 2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중복 데이터가 되니까 쓸데없이 시스템의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는 중복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을 요구해요.
여기에 대한 게 그 각각의 테이블행을 고유하게 식별하는 값이라고 하고요. 이걸 기본키라고 하는 거죠. 각각의 데이터가 중요한 단어야. 각각의 데이터가 각각의 레코드가 고유하게 식별되어서 다른 레코드와 중복되지 않는 특성,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개체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결점이 없다야. 각각의 개체가 결점이 없어. 그래서 이 개체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일련 번호 용도로 만들어 놓은 컬럼에 프라이머리 키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코드상으로 설정을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기본 키를 설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 키로 설정된 컬럼은 다른 행과 중복된 값을 저장할 수 없도록 제약이 걸려요. 테이블 구조를 봤을 때 거기에는 이게 PRI라고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자, 근데 얘가 일련 번호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주문 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데 일전 주문 번호가 37,865번이었어. 자, 다음날 새로운 주문이 올라왔어. 그럼 다음번 주문 번호 몇 번이야? 내가 좀 전에 몇 번이라 그랬어? 굳이 기억하지 마세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 때 데이터 타입이 인트고요. 데이터 타입이 인트고 기본 키가 적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타입이 인트가 아니면 안 돼. 그 경우에 한해서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부여하면 얘는 자동 증가 일련 번호가 돼요. 어떻게 쓰느냐? 인설트 할 때 아예 얘를 빼세요.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서 일씩 증가하는 숫자를 자동으로 넣어줘요. 프라이머리 키 속성이 설정된 컬럼은요, 기존의 데이터와 중복되는 값을 넣고자 할 때 301번이라는 데이터가 프라이머리 키 제약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아까 제약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기본 키로 지정된 컬럼에 중복되는 값이 저장되지 않도록 DB가 이렇게 거부하는데요. 이거를 기본 키 제약 조건 혹은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해요. 실제로는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는 게 종류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불러요.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자격증 시험 보면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문제. 자, 여기 지금 보면 insert into department 하면서 DPTN으로 아예 명시를 안 하고 있죠. 값도 안 줬죠.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서 기존 값에서 제일 큰 거 플러스 1이 들어가요. 가끔 물어봐. 여기 중간이 삭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구 결번이에요. 중간에 삭제되면. 자, 지금 302번까지 있죠. 302번을 지웠어. 그럼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인설트 될 때는 303번이에요. 한 번 인설트 됐다가 삭제되면 거기는 영구 결번이에요. 자, 이번엔 데이터 수정하고 삭제입니다. 수정은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set 한 다음에 이거는 각기 전초야. 하나씩 컬럼 이퀄 값, 컬럼 이퀄 값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요. 그리고 where 조건을 뒤에 붙일 수 있어요. where 조건을 붙이면 이 검색 조건에 충족되는 것만 수정을 하겠죠. 삭제입니다.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where 검색 조건. 이것도 부여하면은 where 조건에 충족되는 데이터만 삭제를 합니다. 자, 교수 번호가 9903번인 그 교수의 직급을 조교수로 급여를 200으로 수정해라. 그럼 일단 9903번인 데이터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9903번인 데이터의 이름, 직급, 급여를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 프로페셔널 셋. 직급은 조교수로, 급여는 200으로. where 교수 번호가 9903인 데이터. 업데이트절에서 셋 뒤에 명시 안 하는 필드는 수정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쿼리가 실행됐다. 한 개의 행이 반영됐다. 매칭되는 행이 하나였고 변경된 행이 하나다. 이렇게 결과가 뜨는 거죠. 다시 셀렉트 해보면은 수정된 거 확인되죠. 급여가 줄었네. 학생 번호가 20103인 학생의 데이터를 삭제하시오. 그럼 where? 먼저 셀렉트를 먼저 해요. 데이터 있어. 자, delete from student where studno가 요 조건에 충족되는 거. 그러면 요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studno 이 필드가 학생 테이블에서 프라이머리 키거든.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한 개의 데이터가 지워집니다. 다시 조회하면 empty set이라고 나오죠. 자, where절에서 업데이트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 where절을 없이 업데이트를 하면. 자, 업데이트 스튜던트 셋 네임은 뭐 이렇게 고쳐요. 그러면 where절이 없잖아. 그럼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에 다 반영이 돼요. 웹사이트에서 내가 회원 정보를 하나 수정을 했는데 내 개인 정보를 그 사이트에 모든 회원한테 다 덮어버리는 거야. 대형 사고입니다, 이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딜리트 전에서 where절 안 쓰면 다 날라가겠죠. 이제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 지금부터 수정할 거야. 수정 예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내가 막 실행을 해. 뭐 몇 개를 수행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를 해줄 수 있어요.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컨트롤 Z를 누를 수 있게끔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트랜잭션이라고 해요. 트랜잭션을 이제 겁니다. 보통 begin 트랜스라고 걸어요. 그 다음에 컨트롤 S. 이게 뭐야? 저장하는 거죠. 실제로 반영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실제로 반영하는 걸 커밋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되돌리는 거를 롤백이라고 해요. 이 과정을 트랜잭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MySQL은 오토 커밋이 걸려있어요. 무슨 소리야?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한 번 잘못하면 맞짱 틀리면 취소가 안 돼요. 나중에 우리가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배울 때 이 트랜잭션을 걸고 갈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한참 자바 코딩하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 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먼저 결제하기 전에 먼저 장바구니에 먼저 담죠. 그럼 장바구니 테이블에 인설트를 한 거야. 그러면 그 장바구니에 있는 내역을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결제 내역 테이블에 장바구니 항목들이 이제 인설트가 돼야 돼. 그리고 배송 정보도 이제 인설트가 돼야 돼요. 그럼 장바구니는 어떻게 해? 결제되는 애들은 비워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장바구니 내용은 딜리트가 돼야 돼. 그게 결제 버튼 하나야. 보통 버튼 하나에 그래서 SQL이 3개, 4개, 5개 이상 들어가요. 버튼 하나에. 나중에 자바 코드 한번 봐봐요. SQL 하나 날리기 위해서 자바 코드 이만큼씩 들어가 진짜. 나중에 자바 데이터베이스 연동 보고 나면은 버튼 하나에 진짜 하루 이틀 버튼 하나 넣는 게 HTML은 잠깐 넣으면 끝이잖아. 자바 코드까지 고려하면 버튼 하나에 이틀 3일 걸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바에서는, 근데 잘 봐요. 결제 버튼 눌렀어. 결제가 됐어. 그럼 결제 내역을 DB에 인서트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배송 정보 테이블에 인서트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코딩을 잘못해서 거기서 에러가 났어. 프로그램 뻗지. 돈이 이미 빠져나갔는데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물어줄 거야? 개발자가 다 물어줘야 돼. 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인서트 삑사리? 그럼 롤백 되돌리는 거지. 이런 기능을 나중에 자바에서 볼 거예요. 트랜잭션. 자, 여기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수행을 해놓고 만약에 전체 데이터를 다 지웠다, 혹은 내가 막 수정해갖고 데이터를 임의로 막 바꿨다라고 하면 우리 맨 처음에 했었던 설치할 때 요거 했었던 거 있죠? 요거 다시 하면은 요 파일 안에 그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 다 밀어버리고 새로 다시 넣어줘요. 그러니까 데이터 변경된 게 좀 불편하면은 요거 다시 하시면, 요것만 다시 하시면은 데이터가 다 리셋될 거예요. 샘플 데이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해서 함수 쓸 때, 자, 함수 쓰는 건 아까 now 함수 썼었잖아요. 그래서 value 뒤에 함수가 적용된 값을 저장한다거나, 대표적인 게 now 아니면은 MD5 패스워드를 이제 암호화시켜서 저장하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업데이트 절에서도 수정할 값을 이렇게 함수를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where 절에서 쓸 때 함수 적용, 이거는 셀렉트에서 한번 했었고요. 딜리트 절도 함수가 적용된 검색 조건. 근데 이제 셀렉트 절에서 쓰는 where 절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검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셀렉트 절의 where 절은 되게 많이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업데이트 딜리트에서 쓰는 where 절은 무조건 프라이머리 키로 where 절 갖다밖에 안 걸 거야. 이거 말고 다른 케이스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자, 학생 번호가 20101번인 학생의 생일을 구합니다. 그럼 83년생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학생의 생일을 오늘로 변경을 해. 그러면 오늘 시점의 날짜가 되겠죠. 다시 셀렉트를 했을 때. 지금은 당연히 24년이 되겠지. 지금 볼까? 이 교재 내가 되게 오래 읽어먹었네. SQL이 좋은 게 얘는 안 변해. 프로그래밍 언어는 나오면 계속 뭐가 새로 나오고 바뀌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내가 지금 대학교 때 배운 거 아직도 읽어먹고 있어. 안 변해. 자, 연습 문제 3개입니다.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12시 반에 봅시다.